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이번 사건의 판박이라고 하는 송파 세모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지난 2014년 2월이었죠.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두 딸이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메모와 돈 봉투를 남긴 채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당시 사건의 파장으로 이른바 새모녀법이 201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관련 법안은 3건이었는데요. 지원금 신청 기준을 낮추고 지원 대상이 신청하기 전에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이번에는 잘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동을 하긴 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지자체와 기관, 이 단체들이 전기료나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같은 개인정보를 공유해서 위기가구를 추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공과금은 석 달 이상 체납하면 구청에 알리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수원 세모녀처럼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지자체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공무원이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신원 불상, 신원 미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가정이 이사를 갔을 때 먼저 살던 집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해서 알려줄 수는 없었을까요? 현 시스템의 한계가 거기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관련 부처나 지자체가 끝까지 소재를 파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 찾아내는 것 자체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유형이 생겨난 거죠. 기존 복지제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을 좀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빚독촉에 시달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잠적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노력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복지체제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수원 세모녀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예산이 많지 않아서 받기까지 과정도 어렵습니다. 예. 또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결국은 신청을 꺼리게 되는 겁니다. 면체가 된다라고 해서 찾아가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탈락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우리나라 빈곤 비율이 15%인데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 정도로 여전히 낮습니다. 이 세모녀법으로 복지 혜택 문턱이 조금은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결국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겠죠.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